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체제 결속의 고삐를 다시 쥐고 있습니다.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성공으로 더욱 뜻깊은 전승절이라며 자축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미국을 향한 핵 선제 타격 위협도 잊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김혜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64년 전 미국과 싸워 승리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전승절을 맞아 축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북한군은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탑 앞에서 결의 대회를 갖고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젠 김정은 동지를 수반하는 당정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김일성 시대부터 반미 전승의 역사와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며 3대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전송의 역사를 되돌려 끝없이 빛내며 최후 승리의 치르치를 하루빨리 앞당겨오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아갑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으로 더욱 뜻깊은 전승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일 특대 사변으로 전승의 7월을 영원한 승리의 7월로 빛냈다며 우상화를 통한 체제 결속 의도도 내비쳤습니다. 각종 경축 행사도 적극 소개하며 전승절 띄우기에 주력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우리의 국방부 장관격인 박영식은 김정은을 제외한 당정군 고위 간부 전원이 참석한 중앙보고대회에서 적들이 오판하면 사전 통과 없이 핵 선제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노동신문도 그 어떤 제재나 봉쇄도 통할 수 없다며 오히려 스스로 제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한반도 휴전협정 체결 64주년인 오늘 ICBM 발사 시험을 할 것이란 추측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해 시험 발사 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6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미국은 미사일 요격 체계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완벽하게 미국 영토를 보호할 수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도 철저히 방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갖습니다. 기존의 딱딱한 형식에서 벗어나 맥주를 마시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호프타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성송환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기업 총수들과 가진 오찬 모습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단성에 선 채 인사말을 하고 총수들은 테이블에 앉은 채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중간중간 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열심히 받아 적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청와대 상춘제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 간담회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정장 상의는 물론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맥주를 마시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호프타임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일부 총수들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20분간 야외 호프타임을 가진 뒤 실내 간담회로 이어집니다. 취임 직후 청와대 참모진들과 커피 산책을 하고 오찬에서 이름표를 떼는 등 문 대통령이 보여온 파격 행보의 연장선이라는 평가입니다.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발표 자료도 없습니다. 발표 순서나 시간 제한도 사실상 없는 이른바 격식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말하기보다는 듣기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발언에서는 최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기업인들의 생각을 들을 예정입니다. 새 정부의 이 기본적인 국정 철학과 경제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기업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문 대통령은 앞으로 노동계와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과도 별도 간담회를 갖는 등 모든 경제 주체들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재계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앞두고 선물 보따리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앞다퉈 일자리 확대와 상생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대화를 앞둔 대기업들이 잇따라 일자리 창출과 상생 협력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CJ그룹은 방송 제작 직군, 조리원 직군 등의 파견직 3,000명을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산그룹은 주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에 계약 파견직 근로자 45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채용 확대 계획을 밝힌 곳들도 있습니다. 채용 확대 방침을 밝힌 삼성은 하반기 채용을 최대 7,000명까지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KT도 하반기 4,000명을 더 뽑을 계획입니다. 2, 3차 협력사와 상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SK그룹은 1,6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현대기아차는 5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며 GS그룹은 GS25 편의점 가맹점주를 위해 5년간 9천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거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내세운 것도 있습니다. LG그룹은 LG디스플레이를 통해 15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고 정부 지원 없이 자구 노력 중인 현대중공업그룹은 호텔현대와 하이투자증권 매각 등을 통한 경영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재계는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 등 정부 정책에 공감하는 방안들을 내놓은 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규제 등 경영 애로와 어려운 경영 여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5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최수규 중소기업 중앙회 상근 부회장이, 특허청장에는 성윤모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임명됐습니다. 해양경찰청장에는 박경민 인천지방경찰청장이, 국가보훈처장에는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이, 그리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에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이 각각 발탁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새 정부에서 신설된 부처이고 해양경찰청은 약 3년 만에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외청으로 출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여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할 예정입니다.